안녕하세요. 인텔리제이와 그래들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 빌드 하고요. 데이터베이스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을 해서 DB 연동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텔리제이를 실행을 하시고요. 이쪽에 Create New Project 있죠. Create New Project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New Project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 좌측에 보시면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있어요.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디폴트, 다음에 넥스트. 그 다음에 여기 그룹, 그냥 컴으로 하겠습니다. 이쪽에 컴으로 하고 아티팩트, 헬로우 to. 그 다음에 타입은 그래들로 해야죠. 그래들 프로젝트. 다른 거 동일하게 하시고 버전은 자유롭게 저는 00.00 이렇게 합니다. 디스크립션 스프링 디스크립션은 이렇게 그대로 두겠습니다.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여기에서 스프링의 어떤 라이브러리들을 사용을 할지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은 DB 연동을 할 거니까요. SQL, 다음에 JPA, 다음에 MySQL 이렇게 두 가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스프링 부트 버전도 해줄 수가 있네요. 1.5.3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넥스트. 그리고 위치 지정해줘야죠. 위치는 원하시는데 저는 C 드라이브에 프랙티스 스프링에다가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루트는 스프링 부트 데이터 JP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명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다음 finish. 그러면 디렉토리 만들 거냐 하는데요. OK 눌러주시면 돼요. 네, 임포트 나오네요. 여기서 OK 눌러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 그래들이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빌드를 막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개발용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MySQL하고 비슷한 마리아DB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다가요, WNMP. 네, 윈도우 엔진X, 마리아DB, PHP. 요걸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쉽게 해놓은 게 있어요. 이쪽에 소스포지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돼요. 다운로드. 네, 이렇게 하면은 다운로드가 받아집니다. 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고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시거나 집으로 되어 있는 걸 만약에 받으셨으면 압축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받아놓은 게 있어요. 여기 C 드라이브에 디벨롭먼트라는 폴더에 WNMP라고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MariaDB Start. 네, 그러면 이렇게 DB가 떴습니다. 그러면 이 DB랑 연동을 해서 데이터 주고받고 액세스하는 그런 DB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텔리제이를 이렇게 켜시면요, 좌측에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이븐이나 그래드로 빌드를 하면 이렇게 src 밑에 메인 자바, 그 다음에 이렇게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가 있는 메인 클래스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하단에 요 버튼 있습니다. 요거. 네, 요거를 이렇게 눌렀다 놨다 하면 화면이 바뀌는데요.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이드에 플러그인 메뉴가 막 생기는데요. 요거 나오면 임포트 체인지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new 데이터 소스 MySQL MariaDB랑 MySQL이랑 드라이버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DB가 떠 있는 상태인데요. DB에 액세스가 되는지 한번 이 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는 루트고요. 패스워드는 패스워드입니다. 그냥 PASSWORD. 여기 WNMP로 MariaDB를 띄우면 이렇게 디폴트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지금 DB랑 연결이 된 상태예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오죠. 헬로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이거 지우고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딜리트.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우측 클릭하시고 뉴 한 다음에 DB 스키마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여기다가 practice DB practice dev DB 이런 식으로 이름. 네. 이렇게 스키마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제 테이블 만들어 보겠습니다. new 한 다음에 테이블. 그럼 여기 DB 테이블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명은 users 그래서 뭐 사용자 정보 테이블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컬럼 3개만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ID 그다음에 타입 바차. 네, 그다음에 뭐 바이트 50바이트로 다 통일할게요. 그다음에 ID 패스워드 타입 똑같이 네 50바이트로 통일하겠습니다. 플러스 네임 바차 50바이트. 네, 이렇게 컬럼 추가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execute. 네, 이렇게 하면 DB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DB에 아무것도 없죠. 요거.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고 셀렉트 하는 거를 스프링 데이터 JPA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요 버튼 누르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인텔리제이에서 좋은 기능이 있어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인데 단축키가 Alt하고 1번 누르시면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지금 손에 안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수 치고 있죠, 이렇게. 네. 그래서 키보드로 이렇게 키보드만으로도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랑 그다음에 내가 편집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엔터 이렇게 누르면 내가 편집하고 싶은 클래스의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스 코드로 넘어가려면 ESC 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그리고 이 접는 거 펴는 키는 컨트롤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이거를 마우스로 움직이려고 하면 많이 움직이면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로 전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F10번. 일단 이게 지금 빌드하고 스프링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이렇게 스프링 부트 배너가 콘솔 창에 한번 떠주고, 네, 이렇게 뭐 나오는데, 뭐 프로세스 아무것도 짜놓은 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그냥 종료가 됐어요. 근데 여기 에러 메시지 중에 뭐 이렇게 프로파일 같은 게 액티브가 안 돼 있다. 액티브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DB 접속 정보 같은 걸 넣어달라는 건데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lt 1번.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없어져요. 그래서 Alt 1번. 왜 Alt 1번이냐면 여기 좌측에 이런 게 플러그인들이에요. 프로젝트 익스플로러고 요거는 이제 스트럭처, 클래스나 뭐 펑션 구조 같은 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7번이라고 써 있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는 1번이라고 써 있고요. 그래서 스트럭처로 보려면 Alt 7번,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보려면 Alt 1번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DB 접속 정보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1번 눌러가지고 여기 리소스로 이렇게 키보드로 이동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엔터 이렇게 누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코드 편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우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키보드로 이렇게 인텔리제이는 키보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DB 접속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요. 요거 지금 일단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거를 구글 검색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다가 네, 구글 들어가가지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이 이름을 복사해가지고 그냥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붙여놓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맨 위에 뭐 어펜딕스하고 뭐 커먼 프로퍼티스를 정리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색을 컨트롤 F 스프링 데이터 소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유저네임이 있어요. 유저네임이 이게 DB ID 패스워드 이런 거 할 때 아이디거든요. 요거부터 카피해 보겠습니다. 요거 카피해 가지고 여기 유저네임 이렇게 넣고요. 유저네임 아까 루트였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가 여기 있네요. 아까 패스워드는 그냥 패스워드였죠. 네, WNMP에서 디폴트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URL 들어가야 되겠죠. URL 여기 있네요. 데이터 소스 URL URL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DBC죠. 그다음에 MySQL 땡 로컬 땡땡 3306번이고 아까 만든 거 봅시다. 스키마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practice _dev _db네요. practice _dev db. 폰트 사이즈가 좀 작으니까 이것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일의 세팅즈 폰트 그럼 폰트가 있죠. 지금 사이즈 42로 되어 있는데 4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플라이 오케이. 좀 커졌나요? 약간 커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헬로 투 애플리케이션 이게 메인 클래스였죠. 컨트롤 1번 왔다 갔다 엔터 이렇게 해서 여기 메인 메소드에다가 이렇게 커서를 넣고 컨트롤 시프트 F10번을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스프링 부트 배너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럼 이제 아까 나왔던 그 프로파일을 넣어달라는 그 메시지가 없어졌죠. 지금 일단 이렇게 하면 연동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터가 들어가는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JPA, 스프링 데이터 JPA니까요. 도메인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ew 패키지 컴 밑에 도메인. 도메인 밑에 도메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클래스 이름을 name user. 오케이. 그럼 이렇게 유저 클래스가 만들어졌죠. 여기다가 annotation 붙이고 entity. 다음에 string id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id라고 붙여주고, 다음에 string password, string name. 다음에 getter, setter 만들어 주겠습니다. alt insert 누르고요. getter and setter 해서 3개 선택을 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가 필요합니다. 빈 거랑 값까지 같이 넣어줄 수 있는 거 2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insert에서 constructor, 일단 빈 거요 하나 만들고 alt insert constructor 값 넘길 수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JPA니까요. 스프링 데이터 JPA는 리포지토리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래서 패키지 리포지토리 rpos itr 리포지토리스 리포지토리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new 자바 클래스 그리고 user 리포지토리 도메인을 유저라고 만들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종류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줍니다. 네, 인터페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스프링 데이터 JPA가 DI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extend spring JPA 리포지토리. 앞에 있는 거는 도메인, 아까 만들었던 도메인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id의 타입입니다. string. 그 다음에 네,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나올 때요, Alt 엔터 누르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텔리제이는 이렇게 어떤 걸 할지를 에러가 나거나 뭐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 의심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Alt 엔터를 눌러보라고 합니다. 그럼 Alt 엔터 누르면 그때 가장 필요한 작업들을 인텔리제이가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하라네요. 유저. 네. 아까 유저라고 만들었죠. 임포트를 하면은 빨간불이 이렇게 꺼지죠. 그러면 이제 이 유저 리포지토리라는 이 JPA 오브젝트, JPA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커서가 가 있는데요. ESC를 눌러주고 여기 유저 리포지토리에서 Alt 엔터를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어떤 메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Create Test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딱 눌러주면 테스트 클래스를 얘가 바로 만들어줍니다. 어디에다가 만들어주냐면 아까 메인 밑에 자바 밑에 여기 public static void main이 들어있는 클래스가 있었죠. 실행되는 코드는 이쪽에 있고 테스트 코드는 여기 테스트라는 이쪽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네, 같은 위치에 테스트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다가 run with를 넣어줘야 돼요. run it. run with를 넣고 네, 이렇게 value를 넣어주라네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 value 값으로 뭘 넣어줘야 됩니다. spring boot test.
점 클래스. 여기 안 되네요. 테스트 클래스 만드는 거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좀 참조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어노테이션이 저도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걸 주로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걸 외우고 있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전에 만들었던 거를 좀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네요. 스프링 러너. 네. 간단한 거였어요. 여기다 스프링 러너. 네, 스프링 러너 점 클래스. 하나 더 붙여줘야 돼요. 스프링 부트 테스트. 이렇게.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lt Insert. 아니면 단축키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죠. 제네레이트. 요 메뉴입니다. 요거. 여기서 테스트 메소드 이렇게 하면 하나 만들어 주죠. 일단은 테스트 클래스 안에 이 메소드가 잘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ssert equals hello가 hello랑 같은지. 네. 그럼 이쪽 인텔리제이는 이렇게 파라미터 같은 거 넣을 때요. 어떤 걸 넣어줘야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 편하죠. 내가 순서 앞에 거에다 뭘 넣어야 되고 뒤에 걸 뭘 넣어야 되는지 개발을 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알림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게 내가 뭐 예측하는 값, 그리고 뒤에 게 실제 값. 근데 이걸 뭐 바꿔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알려주니까 실수할 여지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헬로우가 같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그냥 잘 넘어가면 됩니다. 파란불 나오면 요게 잘 돌아갔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스프링 부트 띄우고 그 다음에 스프링 부트 DB랑 얘가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를 실행을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한 개의 테스트가 통과가 됐다고 하죠. 근데 이게 테스트가 통과했는지 의심이 만약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name to 그냥 이렇게 해서 hello랑 by랑 같은지 요거 같은지 한번 요것도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에러가 나야 되겠죠? 빨간불. 그래서 Ctrl Alt Ctrl Shift F10 실행. 네,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테스트 하나가 페일 났다고 하죠. 당연히 헬로우랑 바이랑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돌아가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DB랑 연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노테이션을 이렇게 어터와이어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메인은 유저고 리포지토리는 유저 리포지토리예요. 지금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ESC 이렇게 누르면 넘어오죠. 그래서 유저 리포지토리. 네, 이렇게 해주면 스프링 부트가 뜰 때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 연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insert public 이렇게 하지 말고 alt insert 한 다음에 테스트 메소드 그래서 insert 이렇게. insert 말고요. JPA는 save니까 네, 이름을 save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user repository .save. 여기에다가 오브젝트를 넘기면 되는데요. 이렇게 선언해가지고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 new user.
그래서 빨간 거 나오면 Alt 엔터 눌러오라고 하죠. Alt 엔터 누르면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여기 유저에다가 정보를 이렇게 아까 컨스트럭터에 파라미터 3개 이렇게 넣었죠. ID, 패스워드, 네임 넣으라고 하네요. 제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1, 2, 3, 네임, 경록.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유저를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그럼 얘를 실행을 하면 DB에 이 레코드가 저장이 돼야 되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F10. 네, 그러면 요게 실행이 되면 DB에 한 줄이 들어가면 되죠. 테스트 페일이 나네요. 네, 이게 왜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이블 practice dev db라는 스키마 밑에 유저라는 테이블이 없대요. 네, 유저라는 테이블이 없고 우리 users라고 만들었어요. 테이블 이름을 users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users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거 매핑을 도메인 단에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 다음에 name은 users 이렇게 여기서도 import 클래스를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엔터 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 클래스를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클래스로 돌아가려면 이렇게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Alt 1번 누르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Ctrl E 영문자 E를 누르면 요게 이전에 최근에 열었던 그런 파일들 목록이 나옵니다. 이쪽에서 네, 유저 리포지토리 테스트죠.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Ctrl Shift F10. 그러면 얘는 에러가 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안 나고 실행이 잘 됐죠. 그 인서트가 잘 됐는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users 더블 클릭해 보면 한 줄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네, 이렇게 그러면 DB랑 연동까지 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이브를 했으니까 요게 셀렉트가 잘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 근데 이게 지금 테이블에 키가 설정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우고 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user repository delete user.get id 네, 요렇게 하면은 저장한 순간에는 아마 이렇게 2개씩 저장이 될 거예요. 한번 디버깅으로 해보겠습니다. Ctrl F8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 F9번을 누르면 디버깅 모드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딜리트 하기 전에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멈췄죠. 지금 세이브를 한 상태인데 DB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users 세이브를 했으니까 여기 아이디가 키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바뀐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네요. 그럼 요걸 지우고 넣어보겠습니다. 지우고요. 이렇게 요 딜리트를 실행하면 지워지겠죠? F8 누르면 딜리트가 실행이 됐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시면 없어졌죠. 지금은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디버깅 푸는 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풀어도 되는데 컨트롤 F8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딜리트. 그럼 이 딜리트를 맨 처음에 넣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넣고 유저 넣고 딜리트. 그래서 유저 리포지토리 점 카운트. 네, 카운트를 하면 이게 개수가 나오죠. 그래서 assert equals 0. 지웠으니까 아무것도 지금 없어야 되죠. 그 다음에 세이브를 하고 개수를 한번 세보겠습니다. 네, 세이브를 하고 개수 1개. 그러면 요거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 그러면 요게 파란불이 나오면 DB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지금 저장까지 잘 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페일 났네요. 테스트 페일이 왜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 class com.domain. user entity with id가 exist다. 30번 라인에서 일어났네요. delete. no class entity with id empty result. 이게 리절트가 없다고 하네요. 아까 지워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우지 말고 0개 하나도 없는 걸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니까요. 이렇게. 네. 그러면 처음에는 테스트가 이렇게 통과를 했죠. 네, 지금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하나가 이렇게 저장이 돼 있겠네요. 이게 어려운데 그럼 끝나고 이렇게 끝나고 지우는 걸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어렵네요. 이렇게 시작할 때 지우고 0개, 1개. 어렵네. 그 다음에 셀렉트가 되는지 한번 요거는 이렇게까지 한번 놔둬보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넣었다가 지웠다가 하는 건 검증이 됐으니까 셀렉트. 셀렉트 한번 해볼게요. user repository find one. 그래서 user get id user selected user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select 여기다 assert equals id. 셀렉트가 잘 됐으면 selected user get id. 이게 이 아이디로 잘 뽑혔겠죠? 셀렉트가 잘 됐다면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F10. 그래서 이게 통과를 하면 셀렉트가 잘 됐다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테스트가 통과를 했네요. 이렇게 테스트 코드를 우리가 작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프링 부트 빌드를 하고 JPA, 스프링 JPA로 DB 연동까지 하는 걸 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